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최대 4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는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7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특히 걱정입니다. 첫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를 4주 더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석 직전까지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크고 백신 접종률도 예상보다 낮다는 겁니다.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또는 연장한다고 확진자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사적 모임에서 빼주는 유인책을 되살리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로 올리면서 중단됐습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2차까지 모두 맞은 사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는 1차 접종자부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영업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설에 다 허용할지 몇 명까지 다시 제한을 둘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은 금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무작정 빼줄 수는 없어서 4명까지만 허용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젯밤까지 논의한 뒤 오늘 아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일 대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방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등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출 시도뿐만 아니라 저항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기다란 아프가니스탄 깃발을 든 시위대가 카불 거리를 누빕니다. 102년 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날 다시 탈레반에 장악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릭쇼들도 깃발을 달고 거리를 달렸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인 시위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레반도 독립기념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 등 전 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탈레반의 이런 의지를 인권, 특히 여성 권리 보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To use the only leverage that exists, which is the interest of the Taliban for legitimacy, for recognition. And for that to be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peaking one single voice. 하지만 탈레반은 대외 유화 메시지와 다르게 안에서는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다 총을 맞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유엔에는 탈레반이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 등과 일했던 사람, 전직 공무원과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침략을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초래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미국을 믿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전 상태도 아닐 뿐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악당에 공동 대처하는 등 상황 자체가 아프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도는 없다는 이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바이든 대통령은 또 누군가 나토를 침략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든 대만이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도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 있고 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과 미국인 사이에 적대 행위는 없다면서 다만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이 공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탈레반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규탄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희현 기자입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반대 몇 명이야 이거? 왜 확인 안 해요? 이렇게 국민의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나와! 민주당은 규탄한다! 1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시작된 회의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결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그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견이 큰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목 조정위원으로 여당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넣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다른 세 분 의원님이 쟁점이 있습니까? 김의겸 의원님이 입장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하고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제 회의에서 항의하던 중 위원장석 마이크를 파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현금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가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과 거래해왔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뒤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일제히 관련 속보를 전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 보고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LS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해온 내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계약했다며 거래를 줄이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LS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보낼 거래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이자 LS엠트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다른 회사,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으로부터 부품을 사들였다고 뒤늦게 알려온 겁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LS엠트론이 거래했다는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00% 소유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LS엠트론은 완전히 서로 다른 회사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법인 지분 관련 사실 확인을 거쳐 법원에 진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その上で仮に現金化に至ることになればですね、これは日韓関係にとって大変深刻な状況になってしまう。旧朝鮮半島通信社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もうすでにこれまでの日韓の協定と含めてですね、これは解決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NHK 등 일본 현지 주요 언론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쓰비시 측에서 한국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5,178만 명가량인 우리나라 인구가 2067년에는 3,68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서울은 2017년 인구의 64% 수준까지 줄고 전국 도시의 약 95%가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전문가는 이번 추계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실제 소멸 속도는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는 5,178만 명인데 2067년 3,689만 명, 2117년 1,51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8년 전국 합계 출산율 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분석한 수치입니다. 서울 인구는 2017년 통계청 기준 977만 명인데 50년 뒤 64%인 629만 명, 100년 뒤에는 거의 4분의 1 수준인 262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2017년 1279만 명에서 100년 뒤 441만 명으로, 부산은 2017년 342만 명에서 100년 뒤 7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관측입니다. 2017년 현재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이 심각한 고위험군 12곳을 포함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선 지역은 모두 83곳입니다. 2047년 소멸 위험 진입 단계는 전국의 모든 시 군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중에 고위험군은 157곳에 달합니다. 고위험군은 2067년에는 94.3%인 216곳으로 2117년에는 96.5%인 221곳으로 급증합니다. 서울의 경우 2047년 종로와 성동 중랑 등 23개 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군에는 2067년에 노원과 금천, 종로 등 15개 구가, 2117년에는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속한다는 관측입니다. 2117년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고위험군 제외 지역은 8개 지역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관악, 광진, 마포가, 경기에서는 화성이,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와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대학이나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층을 흡수할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